자, 그러면은 두 번째 과정인 TCA 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A 회로는 해당 과정 결과 생겨난 두 분자의 피루부산 있죠? 이게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회로가 돌아가는데 그거를 TCA 회로라고 하고요. 자, 크게 보면은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포도당이 피루부산 두 분자로 바뀌었던 요 과정 있죠? 요거는 해당 과정이었죠.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포도당은 완전하게 분해되어서 피루부산 두 분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피루부산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들어갈 때 아세틸코에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 아세틸코에이가 TCA 회로로 들어가서 포도당이 완전 산화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때 수소이온과 같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수송 방식을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의한 공동수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피루부산과 수소이온이 같이 수송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아세틸코에이의 생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어딘지는 알죠? 여기로 이동해 피루부산 탈수소요소 복합체라는 거에 의해 아세틸코에이로 전환이 된다. 자,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가 3개짜리죠. 피루부산은 3탄소 화합물입니다. 근데 여기 수소이온과 공동수송되어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NADH 한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탄소 하나가 나가게 돼요. 탄소를 날리게 된다. 탄소를 날리고 코에이라는 게 붙어버리게 되면은 탄소 2개의 코에이 분자가 붙은 아세틸코에이라는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탄소 화합물로 바뀌어버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탄소 화합물이 TCA 회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비타민 B1이라는 건데요. 티아민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루부산 탈수소요소 복합체의 조효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루부산 탈수소요소 복합체는 여기에 나왔죠. 피루부산을 아세틸코에이로 바꾸게 되는 효소인데, 자, 이 티아민이 피루부산 탈수소요소 복합체의 조효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아민이 결핍된 경우 TPP의 부족으로 피루부산의 산화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에너지를 포도당 산화를 통해 얻는 뇌세포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포도당을 통해 얻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뇌세포 기능이 크게 손상을 받게 됩니다. 다른 세포들은 지방산 산화로 직접 아세틸코에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나오는 질병, 각기병, 이건 중학생 때부터 알았죠? 각기병이 체중 감소, 감정 이상, 지각 능력 감소, 수족 통증 부종과 뇌 기능이 손상을 입게 되는 질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자, 그럼 TCA 회로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이클을 돌고 있는 회로의 형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다 영어로 적혀져 있는데 선생님이랑 한글로 이렇게 바꿔서 적으면서 자세히 각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피루베이트라고 되어 있는 피루부산 3탄소 화합물인 피루부산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초장에 탄소를 날리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NADH 하나 만들어지면서 아세틸코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탄소 화합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세틸코에이가 여기에 회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스텝 1이라고 되어 있죠. 요 앞에 옥살로 아세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옥살로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입니다. 4탄소 화합물에 해당합니다. 자, 이것과 아세틸코에이가 만나게 되면은 시트르산이라는 6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 4탄소랑 2탄소가 결합을 했으니 당연히 6탄소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다음 두 번째 단계, 시트르산이 이소시트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소시트르산입니다. 이소시트르산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 3단계에서는 NADH 하나 만들어지면서 탄소가 떨어져 나가고 있죠. 그래서 알파케토글루타르산입니다.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아까 탄소 하나 날라갔으니까 6탄소 화합물이었던 이소시트르산에서 5탄소 화합물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 스텝 4 보면은 여기서 NADH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 또 탄소가 하나 날라가네요. 그러면은 4탄소 화합물이 되어야겠죠. 4탄소 화합물인 숙신일 코에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스텝 5 보면은 여기 지금 여러분 GTP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GTP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 GTP가 다시 GDP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ADP가 인산을 만나서 ATP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5 여기에서 ATP가 만들어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숙신일 코에이는 숙신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는 탄소 날아간 게 없으니 여전히 4탄소고요. 그 다음 이 옆에 보면은 FADH2라는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푸마레이트, 푸마르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역시 4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산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고요. 얘도 역시 4탄소 화합물. 그 다음 단계에서 NADH 만들어지면서 다시 원래 있던 옥살로 아세트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뭔가 분자들이 바뀌고 탄소수가 바뀌고 생성물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영어로 쓰여 있는 설명 있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 이거는 아세틸코에이 유래 탄소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것 있죠? 이거는 옥살로 아세트산 유래탄소임을 알려주는 거라고 해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색깔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옥살로 아세트산 4탄소와 그다음 여기 아세틸코에이 2탄소, 얘네 둘이가 만나가지고 6탄소가 됐죠. 그러면은 옥살로 아세트산 유래탄소 여기 파란색 표시된 거, 그 다음 아세틸코에이 유래탄소 여기 빨간색 표시된 거.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다 색깔 표시가 되어 있어요. 분자들별로. 근데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날아가는 탄소 보이죠? 날아가는 탄소. 요 날아가는 탄소가 누구 유래인지 한번 봅시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은 얘네 둘은 옥살로아세트산 유래탄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옥살로아세트산 유래탄소만 변형되거나 제거된다라는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세틸코에이 유래탄소는 계속 달고 가는 거고 옥살로아세트산 유래탄소만 변형되거나 제거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특징, 여기 지금 GTP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코에이 분자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쵸? 요게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쓰인다라는 것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 분자들 이름 외우는 것만 해도 엄청 힘들 거예요. 우리 켈빈 회로에서도 광합성 배울 때 분자 이름 외우는 거 힘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역시 쉬운 암기법을 하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식혜를 숙성시켜 퍼먹어. 이거 선생님이 대학생 때 외웠던 방법인데 시트르산, 이소시트르산,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다음 숙신일 코에이, 그 다음 성 이거 그냥 숙신산, 그 다음 퍼 이거를 푸마르산, 먹 이거를 말산, 그 다음 이게 옥살로 아세트산. 그래서 요 전체 큼지막한 분자들 이름 앞글자 따가지고 식혜를 숙성시켜 퍼먹어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또는 식혜를 수프에 말아먹어 이렇게 암기를 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요 밑에 걸로 외웠는데 선생님 친구는 요 위에 걸로 암기를 하더라고요. 편한 걸로 암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TC의 회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선생님이 크게 비가역 과정들이라고 적어놨죠. 비가역 과정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TC의 회로에는 크게 4가지의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 과정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세틸코에이 생성 단계. 여기에서 요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아세틸코에이 생성 단계. 여기에서 사용되는 효소가 피루브산 탈수소요소 복합체라고 했어요. 여기에 쓰이는 조효소가 아까 티아민, 비타민 B1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스텝 1 단계입니다. 그럼 여기 스텝 1 단계, 여기가 2단계겠죠. 여기서 사용되는 효소는 시트르산 생성 효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스텝 3죠. 여기에 2단계에서 사용되는 효소는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입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 스텝 4. 자, 여기는 알파케토글루타르산 탈수소 요소 복합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들은 한번 거치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비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TCA 회로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TCA 회로에서 비가역 과정들,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효소들이 사용되는지, 왜 중요한지 이 정도는 전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CA 회로를 상세 과정을 선생님이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루브산은 3탄소 화합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탄소 하나 떨궈내면서 아세틸코에 2탄소 화합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효소, 피루브산 디하이드로제네이즈 탈수소요소 복합체가 사용이 된다. 자, 피루브산의 1번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방출을 시키고 남은 물질을 TPP라는 걸로 전달을 한다. 그러니까 이 남은 물질 덩어리를 TPP라는 분자에 연결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전달된 물질이 아세트산으로 산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세트산이 코에이와 결합을 해가지고 아세틸 코에이를 만들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NADH 한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살로아세트산과 아세틸코에이가 만나가지고 TCA 회로가 시작이 되는 과정이에요. 옥살로아세트산은 4탄소 화합물이고 아세틸코에이는 2탄소 화합물이고 시트르산 신테이스에 의해서 시트르산이라는 6탄소 화합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옥살로아세트산과 아세틸코에이의 탄소끼리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캅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코에이가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시트르산 이 이소시트르산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인데요. 탄소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아코니테이스라는 효소가 관여를 하고요. 시트르산 구조를 변형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 구조만 변형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아세틸코에이 유래탄소는 변형이 되지 않는다.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항상 어디 유래탄소? 옥살로 아세트산 유래탄소만 변형되거나 제거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소시트르산 6탄소 화합물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 5탄소 화합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소시트르산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는 효소에 의해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NADH 형성이 되고 탄소가 날아가게 된다. 자,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은 5탄소예요. 이게 숙신일 코에이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도 탄소가 하나 날아가요. 4탄소 화합물로 바뀌게 됩니다. 알파케토글루타르산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는 효소에 의해 이 반응이 촉매되고요. 코에이가 여기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NADH 만들어지고 탄소 하나 날리게 된다. 자, 여기도 역시 옥살로아세트산 유래탄소만 제거가 된다. 그러니까 얘네 전부 다 옥살로아세트산 유래탄소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숙신일 코에이 4탄소 화합물이 숙신산 4탄소 화합물로 바뀌게 되는 과정입니다. 숙신일 코에이 신테테이스라는 효소에 의해 촉매가 되고요. 여기서 GTP 분자가 형성이 되고 GTP가 다시 GDP가 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ADP가 인산을 받아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코에이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자,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을 통해서 GTP가 만들어지고 그 GTP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효소 이름도 적어는 줄게요. 뉴클레오시드 2인산 카이네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 숙신산 4탄소 화합물이 푸마르산 역시 4탄소 화합물로 바뀌게 됩니다. 숙신산 디하이드로제네이즈에 의해 촉매가 되고요. 여기서는 NADH2라는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선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있는 내재성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서 배울 건데 전자전달계 복합체 2를
구성하는 막단백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 결과 FADH2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전자들을 넘겨서 전자전달계를 진행을 시키게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생투의 효소 부분에 저해제 배웠었죠? 경쟁적 저해제. 기질과 구조가 유사해서 효소의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기능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말론산이라는 유명한 경쟁적 저해제가 나와요. 자, 경쟁적 저해제. 기질인 숙신산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자, 지금 숙신산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요 효소에 붙는 기질이 숙신산이라는 거죠. 일단 만들어진 반응물이 푸마르산인데, 숙신산과 말론산의 구조가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이 말론산이 있으면은 숙신산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는 효소가 숙신산에 붙기보다는 말론산을 기질로 인식해서 붙기 때문에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유명한 경쟁적 저해제니까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많이 사용되게 되면은 결국 TCA 회로가 멈추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푸마르산 사탄소죠. 말산 역시 사탄소입니다. 푸마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 촉매가 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말산 사탄소, 그다음 옥살로아세트산 처음으로 돌아왔죠. 말산 디하이드로제네이즈에 의해 촉매가 되며 NADH 한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전 과정을 한 큐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도당으로부터 생성된 피루부산을, 여기까지는 해당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을 이산화탄소로 완전산화해서 GTP, NADH, FADH2의 에너지들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TCA 회로라고 합니다. 결국 이 GTP를 통해서 ATP가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탄소의 변화량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수 개수 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단 아세틸코에이 유래 탄소가 직접 CO2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CO2로 날아가는 거 전부 다 옥살로아세트산 유래탄소였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해당 과정은 여러분 세포질에서 진행이 됐죠. 근데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단 숙신산 디하이드로제네이스는 내막에 위치하고 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모식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루부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NADH 하나 만들고 CO2 날리면서 아세틸코에이로 바뀌게 되고요. 이게 옥살로아세트산과 만나면서 TCA 회로를 한 바퀴 돌게 되면은 탄소 날리고 NADH 3개, FADH2 1개, GTP 1개, 기질 수준 인산화로 만들어지게 된다. 근데 피루부산이 아까 포도당 하나로부터 2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전 과정을 2배 하면은 총 만들어지는 분자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NADH 8개, 그 다음 FADH2 2개, 그 다음 EATP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과정과 TCA 회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서 각각 뭐가 소모가 되고 뭐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특히 TCA 회로에서는 탄소수 변화 기준으로 화합물들 변하는 거 이것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TCA 회로까지 2단계까지가 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단계 전자전달계, 그 다음에 ATP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